수학에 대한 오해, 이번 시간은 선행에 대한 것입니다. 자, 선행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옳은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시 위주로 갈 거냐 정시 위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정시, 즉 고3 때 수능을 봐서 나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무리한 선행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학년, 현행 위주로 꼼꼼하게 하고 그 꼼꼼하게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화 능력이나 그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현행을 다지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겠죠. 실제 옛날에 수시 말고 정시 위주로 많이 뽑던 시기에는 지금과 같이 선행을 과도하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선행을 했죠. 중학교에서 현행과정 내신 대비를 하면서 선행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현행과정 내신 대비를 하면서 선행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행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이 없었죠. 만약에 정시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무리한 선행들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만 거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만 되면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에 이제 수능 대비용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2 말까지만 진도를 끝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수시로 많이 뽑죠. 특히 학생부를 이용한 수시로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지만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기 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을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프로그램이 많은 특목고나 자사고일수록 학기 중에 선행 같은 걸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학교 활동만 해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신 대비, 즉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여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선행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 지금 시점에서 선행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죠.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 대비를 할 때 학기 중에는 내신에만 올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행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수학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점점 수학을 어려워하고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학기 과정을 나가는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는 거죠.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아이들이 현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게 좀 수학이 약한 아이들은 중1 때 나오고 중2 때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중3 때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조금 잘하는 아이들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혹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들어갈 때 진도가 안 빠져서 현행을 못 따라잡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 진도보다도 자기가 미리 공부하는 진도가 느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서 처음 배우는 걸 배우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내신도 못 따라가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선행의 필요성이죠. 그럼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수학 자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행을 나가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보통 수학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등과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학기 과정에 개념서를 한 2권 정도만 풀고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물론 연산을 못하면 연산교재까지 풀어야 되죠. 그럼 아이들이 연산교재 1권, 개념서 2권 이 정도 학습만 해서 개념을 튼튼하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대로 진도를 나가는 방식이죠. 유형서라든지 뭐 준심화서라든지 이런 거는 다루지 않고 개념서만 쉬운 개념서 1권, 어려운 개념서 1권 해서 개념만 잡고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냐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제 한 학기 과정을 나갈 때 그게 6개월, 7개월, 8개월, 1년이 걸리는 시점들이 존재합니다.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못 따라가서 수포자가 되거든요. 어떤 과정을 배울 때 그 과정이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도 중요한 것과 꼭 알아야 될 것 위주로 쉬운 교재로 차근차근 하면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 과정보다도 늦어진다면 계속 내신도 못 보겠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 돼요. 최소한 고등학교 가서 학교 내신 과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진도를 따라 붙기 위해서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개념서 한 2권 정도만 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에게 유형서라든지 과도한 내신 대비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결국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고에 가면 수포자가 보통 50에서 60%까지라고 하잖아요. 특성화고를 간 학생들까지 합치면 거의 70% 정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중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거의 60에서 70%가 수포자가 된다라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도하게 많은 문제집을 연습시키는 것보다는 연상교재 필요하면 연상교재 한 권, 그리고 쉬운 개념사 한 권, 거기다 좀 더 여유 있으면 어려운 개념사 한 권, 이 정도까지만 학습을 시키면서 진도를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선행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이거죠. 첫 번째는 잊어먹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빵꾸가 나는 거 하나죠. 자, 잊어먹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잊어먹습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잊어먹고 학교 선생님들도 잊어먹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반복하죠. 계속 복습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안 잊어먹는 거죠. 자, 그래서 잊어먹는 거는 복습하면 됩니다. 복습할 때 처음 배울 때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요. 잊어먹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상관이 없다. 복습하면 된다. 처음 배우는 것보다도 복습할 때 속도가 훨씬 빨라서 빨리빨리 복습해서 아이들이 따라 붙는다. 자, 문제는 빵꾸가 나는 건데요. 이 빵꾸가 나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빵꾸는 왜 나냐면 첫 번째는 자기 수준보다 어려운 교재를 선행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 빵꾸가 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로 치면 뭐 개념 원리 정도 수준만 해도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인데 정석을 시킨다라든지 첫 교재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못 따라가서 빵꾸가 나죠. 자,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이 아이가 천천히 이해하게끔 해서 한 학기 과정을 한 6개월 이 정도 잡고 천천히 느긋하게 이해한 만큼 속도를 빼주면 따라 붙는데 한 학기 과정은 3개월에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당연히 빵꾸가 나겠죠. 선행 속도가 너무 빠르게 나가서요. 자, 세 번째는 과도한 양인데요. 간혹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갈 때 문제집을 뭐 3권, 4권씩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문제집 숙제를 푸느라고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개념들을 음미하고 복습할 시간은 못 갖고 양치기 대충 하는 식으로 문제집 풀고 과제 제출하고 그러면서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빵꾸가 나는 경우는 약간만 조정을 좀 해주면 됩니다. 선행 속도가 너무 빠르면 선행 속도를 느리게 하면 되고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게끔 하면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도 개념 위주로 이렇게 나가면 선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로드맵을 가지면 되냐면 추천하는 방식은 초등학교 때는 학습 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보다는 현행 공부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개념 학습 같은 경우도 스스로 개념을 읽고 푸는 개념 독학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집 난도도 조금씩 올려가면서 어려운 교재들을 푸는 연습도 좀 시키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학습 능력이 올라가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선행을 나갈 때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한 6개월 걸릴 거를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뭐 2개월, 3개월 정도에 걸려서 끝내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잡는 경우가 많아요. 선행 속도를.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저는 추천하는 거는 선행보다는 현행에 맞춰서 학습 능력을 좀 높여라. 뭐 사고력 수학도 좀 하고 그리고 개념 독학도 하고 좀 어려운 심화도 좀 도전하면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중학교부터는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선행을 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입시 제도가 어쨌든 이렇게 학생부를 이용한 수시로 많은 인원을 뽑는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기 중에 내신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방학 때만 선행을 하고 학기 중에는 내신만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방학 때 그 짧은 기간에 어떤 과정을 마스터하는 것들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행을 중학교 때부터는 좀 시작을 해야 되죠. 중학교 때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학기는 개념 혹은 뭐 유형 이 정도만 수업을 하면서 진도를 좀 나가고 중요한 학기들은 좀 준심화나 심화까지 도전하면서 선행 속도를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아이가 선행이 좀 늦었다라고 가정하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은 보통 자유학년제에서 내신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개념 그리고 좀 더 많으면 유형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진도를 좀 뽑고요.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심화나 준심화까지 도전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시간을 확보해서 선행을 뽑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시간을 고등 선행을 하는데 쏟는 방법을 취하면 되겠죠. 중학교 때는 부분적 심화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확보해서
선행을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가 되면 되냐? 학기 중에는 그 학기 내신 대비만 올인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죠. 수학만 잘해서 대학을 가는 건 아니니까요. 수학 내신 대비하는 거, 지필고사 대비하는 게 여유가 있다. 조금 중요한 거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아니면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런 것들도 내신 대비를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학 때는 선행했던 거 복습하는 것들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속도만 나오면 되냐면 방학 때 다음 학기 거를 선행 복습하는 상태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는 뭘 해야 되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1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때 하는 수학화를 복습을 할 수 있는 선행 속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수학화를 여름방학 때 복습을 해야 되니까 미리 선행을 해놨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수원을 배우니까 수원을 복습할 수 있는 선행 속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을 복습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선행을 미리 해놨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좀 안정적으로 내신을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해가 많은 선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정시를 목표로 한다라면 현행 위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수시로 어쨌든 가겠다라고 하면 선행을 어느 정도 해놓는 것들이 내신 대비하기에 상당히 유리하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문과 같은 경우는 수원, 이과는 한 수2까지만 한번 선행을 해놓으면 내신 대비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런 기준점에 맞춰서 차근차근 선행을 해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